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업 분석인데요. 우선 기업 분석을 하는 분이 있겠고, 기업 분석을 전혀 안 하는 분이 있겠죠. 일테면 주가만 보는 분들은 기업 분석을 할 필요 없겠죠. 주가가 어떻게 변동되는 걸 예측해서 매매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저희들은 가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워런 버핏도 가치 투자를 하죠. 또 가치 투자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 근데 그 가치 대비해서 이 회사를 통째로 사는 시총이 얼마만큼 주면 정당한가. 이걸 가늠하는 게 이제 가치 투자인데요.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전에도 제가 이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업을 분석할 때는 정량적인 분석, 근데 숫자로 보이는 거, 그리고 정성적인 분석, 숫자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 중에 오늘은 좀 더 제가 이제 주식을 이제 저도 이제 10 몇 년 됐고 주식을 1, 2년 할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샀더라도 이 좋은 종목이 뭐 상당히 장기간 동안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예전에 제 기억에 아프리카 TV라는 종목도 기업 실적은 계속 증가 중이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오른 다음에 4년 신저가를 때리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4년 동안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4년 동안을 못 버티겠죠, 대부분 못 버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4년 기간 동안 기업이 계속 발전하니까 그게 이제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기업 분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분석해야 돼. 비즈니스 모델.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이제 혼용돼서 이걸 다룰 문제인데 주식시장은 되게 재밌는 게 실적이 안 나와도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 또 숫자가 나와요. 근데 안 올라가요. 그래서 한두 가지 경우를 딱 정해서 할 게 아니고 여러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례를 다루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뭐 자주 하다 보면 또 어려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긴 좀 그렇고 어차피 이제 제가 재무제표 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재무제표 강의 한 다음에 좀 더 깊게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제 이제 가치 투자자니까 가치를 측정해야 돼요. 가치 측정해서 그 가치 대비 이 회사를 통째로 사는 시총이 적절한 걸 봐야 되니까 그 가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기업 분석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성적인 분석, 고 정성적인 분석도 있지만 눈에 보이진 않는 가치를 따지만 또 이제 숫자를 보는 정량적인 분석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싸다고 생각했는데 샀는데 많이 날아간 경우 있어요. 10배도 날아가요. 재밌는 것은.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적은 돈일 때는 의미 없다 했잖아요. 큰 돈일 때를 위해서 적은 돈일 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말을 쉽게 하려면 좀, 그러니까 기업 분석 필요성은 가치 투자를 하면 기업 분석을 해야 돼요. 나는 가치 투자 안 할 거다. 가격만 볼 거다. 그러면 기업 분석할 필요 없겠죠. 주가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닮고 싶은 그런 주식투자 대가들은 대부분 기업 분석을 해요. 그래서 기업 분석 대비 이 현재 사는 시총 한 주가를 안 보겠죠. 이 회사 통째로 사는 시총이 적절한 걸 보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 분석은 기본적인데 제가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은 눈에 안 보는 가치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최근에 10년 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 특징을 잡는 작업을 했다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이제 기업 분석을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어, 이제 매 분기 나온 기업 보고서 있잖아요. 기업 보고서를, 보고 분석해라.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해봤죠. 뭐, 100페이지 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분철해서 여러 권을 이렇게 놔뒀어요. 이거 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하니까 저보다 주식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업 보고서를 보래요. 예전에 봤죠? 근데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그걸 보기 전에 요점이 중요하거든요. 요점이.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근데 그 요점을,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떤 종목을 사서 그 종목이 올라가길 바라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적정 가격, 뭐 싼 가격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떠나서 이 회사 어떤 회사인가 분석을 하는 게 먼저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제가 아무리 분석해도 실제 안 좋아도 올라가는 좀 올라오고 또 실제 좋아도 잘 안 올라가는 기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본적인 바탕, 야, 제가 이제 고수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럼 기업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고수가 되고 싶다. 이 주식판에서.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분석하면 안 되고요. 일정한 책을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권했던 책 중에 워런 버핏의 실전 주식 투자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업종별로 어떤 업종은 투자하면 안 된다. 이유는 이거다. 어떤 업종은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아예. 이게 그 책을 한번 읽고 나서 책을 보면 기업을 분석하면 훨씬 쉽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좀 잡다한 지식 있잖아요. 간단하죠? 그거 포함한 다음에 기업법을 보든지 기업 분석을 하면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 주식파이라는 것은 진짜 주식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유용한 지식을 나누는 장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뭐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죠. 일테면 어떤 기업을 분석을 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옛날에 스터디하고 이제 다른 제가 뭐 주재하는 스터디도 있었지만 참석하는 스터디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종목을 계속 가져와요. 그러니까 두 종목을 가져와서 기업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안 하는 이유는 근데 그 기업을 분석할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버핏이나 주식자 대가들은 어떤 기업을 사람 말을 하거든요. 애초에. 근데 만약 어떤 기업을 두 종목을 가져와서 분석하는데 대가들 기준으로 따지면 그걸 분석할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결국 큰 돈을 못 벌어다 주는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제가 이제 원래 좀 간단하고 싶은데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말을 하게 되는데요. 필연적으로 기업 분석을 해야지 고수가 돼요. 필연적으로 기업 분석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올라갈 종목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게 또 힘드네요.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할게요. 결국 저희들한테 큰 돈을 벌어야 할 기업. 그러니까 안 버는 기업도 올라가요. 근데 안 버는 기업 올라가는 주가는 다시 급락해요. 근데 잘 버는 기업은 과학이 올라가죠? 떨어져요. 과학이 올라가죠? 떨어져요. 그렇지만 저점은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어떤 기업이 장기적으로 시총이 올라간다, 주가가 올라간다, 저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말보다는 시가총액이 올라간다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물론 어떤 종목조차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대기업이 돼버려. 너무 커져버려. 그럼 성장을 안 해. 그럼 주가가 안 올라가요. 시총이 안 올라가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돈을 벌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큰 기업이 되기 전에 좀 조그만 기업인 상황에서 큰 기업이 되는 그 과정, 그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잘 알고 그다음에 그런 기업을 사면 그 기업이 시총이 올라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산 다음에 홀딩한다면 돈을 벌어다 주겠죠. 그렇게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돈을 기업 분석하는 목적도 저희한테 돈을 벌어줄 기업을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격이 부적당하면 어떤 종목도
그런 정보, 그 정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없어요. 전제로 가격이 비싸지 않은 가격, 싼 가격에 산다는 전제하로 어떤 게 뭐 사야 됐잖아요. 근데 그 기업을 고를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돌아가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선 한 가지 말하면 회사가 커져가야 돼요. 커져갈 수 있는 요건인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야. 예를 들어서 뭐 KT야. KT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못 커져요. 그러면 못 커지면 어떻게 돼요? 시총은 안 올라가요. 10년 전 KT, 현재 KT 시총이 똑같아요. 10년 전 삼성전, 아니, 10년 전 현대차, 기아차, 현재 현대차, 기아차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 분석한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결국 저희가 산 다음에 시가총액이 올라가, 주가가 올라가서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 회사가 커지지 않는 기업은 물론 이제 저시총은 항상 말하면 저시총은 열외예요. 일반적인 대부분 기업은 저시총 아니니까 일반적인 기업은 시총이 회사가 커지지 않을 거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저시총은 제외에다가 했어요. 저시총은 제외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시가총액가 회사 안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불어 저한테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매출이 안 커지잖아요. 이 회사 어떤 기업 샀어요. 근데 이 기업이 매출이 안 커져. 그러면 큰 돈은 못 벌어요. 에코프로, 에코피움을 회사는 엉망이죠. 근데 주가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만 딱 쓰자면 매출 급등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가격적인 면을 빼고 말하면, 기업적인 면만 말하면, 제가 살 어떤 기업이 매출 계속 증가하지 않아. 그러면, 어찌 보면, 일정이 올라간 다음에 다 매도치고, 다른 종목 사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떤 걸 샀어요. 근데 매출 계속 증가해. 물론 계속 증가할 수는 없지. 증가하다가 좀 정체하다가, 증가하다가 정체하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적정 가격에 샀잖아요? 그러면 매출 계속 증가하는 기간, 물론 정체할 수 있어요. 중간에 계속 증가하는 기간 동안은 저희는 매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매도해야죠. 다시 말합니다. 저희가 살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야지 큰 돈을 벌어요. 최근에 신탁 친 기업들을 전부 리스트로 쭉 뽑은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딱 잡으면 뭘까요? 매출 증가예요. F&F 몇십 배 올라갔죠? 물론 과하게 올라가니까 떨어져요. 그렇지만 매출 증가하는 기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시가총액이 계속 증가했어요. JYP 최근에 엄청 올랐죠? 물론 2015년도에 비하면 그때 1,000억대였으니까 30배 이상 올라갔어요. 30배. 기업 가치가 아니죠. 시가총액이 30배 올랐어요. 그 기간 동안 매출 어떻게 됐을까요? 잠깐 어느 해 빼고 2015년도, 2020년도 빼고 2015년도, 17년도 뭐 아무튼 최근에는 2020년도 빼고는 매출이 계속 증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꼭 매출 증가할 기업을 사야 돼요. 저시장이 AM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적정가에 사면 상당 기간 몇 년 동안이라도 제가 매도 안 하고, 물론 기업가치 증가한 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업가치 증가 부분보다 훨씬 주가는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때 매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영업이익률 중요하죠. ROE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커지는 거예요. 결국 매출 증가는 장난치기 어려워요. 영업이익은 장난이다 보다는 조정이 가능해요. ROE도 조정이 가능해요. 매출은 장난치기 쉽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매출 증가 기업을 사야지 저희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10루타 종목을 보유하고 싶잖아요. 그럼 매출이 좀 적을 때 사서 매출이 커가는 기간 동안 홀딩하는 거예요. 그게 5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죠. 물론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해.
예, 매출 증가한다고 매출 증가하는 기간 동안 그냥 홀딩하면 안 돼. 매출 증가하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매도 쳐야 돼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길지만 기본은 뭐요? 매출 증가. 진리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매출 증가한 기업 중에 골라야 돼요. 매출 증가한 기업이 왜 골라냐면은 기업 가치가 많이 증가하니까 이거는. 근데 재밌는 것은 기업 가치가 많이 증가한 종목을 산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주식을 움직인 사람들은 매출이 많이 증가한 종목을 정말 많이 올려요. 주가를. 아니 그 기업 가치는 그분이 올리는 게 아니야. 회사가 올리는 거예요. 기업 가치는. 매출도. 그렇지만 주가 올리는 것은 사람이 올리는 거잖아요.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 근데 그런 분들은 가장 1순위 매출 대상은 매출 증가하는 종목이에요. 진리입니다. 오늘은 저 말씀은 기업 분석 좋아요. 기업 분석 좋죠. 근데 제가 말씀한 포인트 있죠. 정상적 분석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뭐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뭐죠? 두 번째 뭐죠? 세 번째 뭐죠? 기억나세요? 갑기업. 갑. 을기업은 매출 증가하다가 갑질을 당하면 매출 급락해요. 그래서 갑기업을 사는 게 대박 치려면 갑기업을 주로 사야 돼요. 거의 갑기업만 사세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또 뭐죠? 두 번째 뭐죠? 수출하는 기업. 수출하는 기업 특징이 뭐죠? 최근에 매출 영업이 다 증가한 종목을 리스트 쭉 뽑잖아요. 그럼 공통점이 뭘까요? 내수는 안 좋아요, 지금. 그럼 내수, 국내 사업한 기업들은 어떻게, 매출이 증가할까요? 안 하겠죠. 근데 수출하는 기업은 매출 증가할 확률이 되게 높죠. 물론 저는 을기업을 빼라 했어요. 을기업 빼면 많은 종목이 날아갑니다. 각 기업 중에 수출하는 기업 사면 기업 가치도 많이 증가하지만 더 중요한 주가가 많이 급등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그분들은 매출 증가한 기업을 1순위로 삼아요. 최근 10년 동안 정말 많이 올라온 종목을 쭉 뽑으면 공통점 하나만 뽑자면 매출 증가 기업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물론 더불어 매출 증가에도 제가 잘 모르는 분야는 쉽지 않아. 저희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업종 그런 기업은 쉽겠죠 좀. 소비자니까. 소비자 누구예요? 매출 증가를 좌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성적 부족 크게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럼 세 가지 말했잖아요. 뭐죠? 갑기업이냐. 또 하나 수혜할 수 있냐. 또 하나는 저희가 소비자 될 수 있느냐. 엄청 중요해요. 제가 종목 엄청나게 전종을 몇 번 돌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누가 알려준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보다 보니까 생각난 거예요. 얘네들 공통점 뭐지? 공통점 그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물론 수출하는 반도체 기업 좋죠. 근데 모르겠는 거야. 반도체 잘하는 분은 상관없을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제가 소비자할 수 있는 업종을 주로 사면 되죠. JYP 소비자할 수 있잖아요. FNF 소비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전 비용도 경우에 따라서 소비될 수도 있어요. 요는 뭐죠? 회사가 커가는 기업. 그 커가는 걸 뭘로 나타내죠? 매출 증가로 나타내요. 근데 매출 증가하면 주가가 다 올라가서 못 사요? 아니요. 매출 증가한 기업 중에서 주가 하락한 기업도 있고 매출 증가에도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는 기업이 있어요. 매출 증가에도 주가 꼬라박는 기업도 있어요. 예전에 메가시티 교육처럼. 물론 매출 증가하면 몇 년 동안 외인이 대놓고 사요. 진짜로. 그래서 몇백 프로? 10배, 20배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실을 제가 예전에 알았으면 그런 기업만 사고 홀딩했겠죠. 책이 없어요. 책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왜 제가 유튜브에서 말하죠? 모르겠어요. 장기적 유튜브? 아니요. 제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안 해야 되니까 말 안 하겠는데 아무튼 책이 있었으면 저도 매출 증가한 기업을 사라. 그래야 돈을 번다.
이런 내용은 나왔으면 저도 했겠죠. 없어요. 진짜 좋은 지식은 나누지 않는 거예요. 저도 지금 나중에 삭제할까요? 매출 기업 분석 좋죠. 근데 요는 핵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떤 분야든 잘 알잖아요. 고수가 되면 단순해요. 핵심 포인트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장가지 중요하죠. 중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핵심 포인트예요. 10몇 년 동안 주가 급등한 종목은 공통점 하나만 들면 매출 증가입니다. 물론 매출 증가 안 해도 올라온 종목 있죠. 그런 종목 다 떨어져요. 왜? 장난친 거니까 그분들이. 이제 매출 증가한 기업은 너무 올라가면 떨어지죠. 어떤 종목도 떨어져. 그렇지만 다시 올라가요. 왜? 회사 커지니까. 회사가 조금 커졌다고 올려고 팔았는데 회사 커진 거야 더. 물론 가격도 적당했겠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오르막 이렇게. 매출 증가가 핵심 포인트예요. 물론 주가는 또 이제 플러스 주가하고 연동하면 좀 다른 문제가 벌어지지만 회사 문제가 따지면 매출 증가한 기업 중에 매수하는 게 좋아요. 물론 저희시종은 다릅니다. 저희시종은 다른 세상이에요. 현금보다 시총보다 더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 기업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장난치기 좋거든요. 근데 10배까지 올라가니까 저희시종 빼놓고 대부분 기업은 저희시종 아니니까요. 매출 증가 기업을 사셔야지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요 포트는 매출 증가 기업 사야 돼요. 장기간 매출 증가하면 좋죠. 그렇지만 잠깐 정체할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매수 포인트가 있잖아요. 매출 정체, 영업이익 하락, 주가 반토막 이상 정말 많이 떨어져. 그때 매수 포인트 있잖아요. 아무튼 오늘은 기업 분석을 말하고자 했지만 결국 매출 증가 기업을 사야 되구나. 포인트는 그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기본 취지는 짧은 동영상이니까 짧은 동영상이면 길게 찍으면 잘 안 보거든요.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서 제가 보려고 제가 이 동영상 찍은 것도 있지만 솔직히 그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된 건데 아무튼 매출 증가 사야지 되고 기업 분석의 가장 큰 줄기, 가장 큰 핵심은 매출 증가할 수 있는 업종이냐? 매출 증가가 계속될 업종이냐? 매출 증가하다 갑자기 급나가잖아요. 매출이 하락하면 어떻게 주가는 반토막 3분의 1 때문에 10분의 1 통은 나요. 그래서 매출 계속 증가할 업종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기업 분석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저희는 월급쟁이 말 들으면 안 돼요.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쵸?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